오늘은 재생의학 클리닉의 알렉스 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를 주셨는데요. 오늘 레이버데이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도 해주시면서요. 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토렌스에 새롭게 개원한 닥터 킴의 재생의학 클리닉의 원장 알렉스 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지 타픽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첫 번째 주제는 네, 항산화와 치료 그리고 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사로서 병리과 의사로서 네, 제가 세포와 유전자 그런 거 단계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얘기를 네.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병리과 의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병리과 의사가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는 저 같은 병리과 의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환자로서는 음.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요? 네. 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보는 선생님들을 저희는 임상하시는 임상 네.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분들이 바로 임상 닥터들이고 네. 저희들은 환자를 검체를 통해서 만납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컬러노스코피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샘플을 네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그리고 최종 진단을 해드리는 그런 네. 의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최종 진단을 내리는 그 닥터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 생로병사가 옛날의 생로병사와는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런데요. 네네. 21세기의 생로병사는 새롭게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정의를 네. 해야 할까요? 과거 20세기의 생로병사는 네. 인간의 사이클과 같은 것이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걸 네. 생로병사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의학의 발전 덕분에 네네. 태어나는 것과 노화를 막지는 아직 못하지만 병의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네, 현대의학 덕분에 아무리 암을 얻더라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전된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 암에 걸리더라도 초기에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분들은 생존을 하세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병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예. 어떻게 이 노화와 병을 대할 것인가가 네네. 21세기 의학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오늘 알렉스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이 병리 담당 의사를 하시게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거쳐 오셨는지 간단하게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는 원래 한국에서 체육을 전공했었습니다. 한국 체대를 졸업하고 예. 군대를 갔죠. 예. 근데 군대를 가서 자격증을 많이 땄더니 이제 어허. 의무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배치받은 부대가 네네. 뭐 영화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원빈 주연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그 원빈이 예. 북파 공작 부대 UDU 부대라는 곳에 특수 요원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제가 그런 특수 요원이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훈련하는 곳에서 제가 의무병으로서 네. 닥터들과 함께 이렇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의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노화와 질병에 대해서 어떤 이 자세로 관리를 해야 할지 이 닥터 김의 재생의학 클리닉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재생 치료입니다. 네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탈모 치료 그리고 머리가 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피부 재생 그리고 관절 재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템셀 치료라든지 네. 커스터마이즈된 스템셀을 제가 특별하게 오더를 하면 프리스크라이브 하면 네. 그 정제된 그런 스템셀들을 네네. 제가 랩에서 받아와서 네. 환자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스템셀 치료를 하고 있고 네. 그와 또 별개로 저희 네네. 클리닉 자체에서 현존하는 모든 PRP 중에서 가장 좋은 PRP를 저희가 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PRP
예. 생화학 제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그것을 환자의 머리나 피부나 그리고 아픈 관절에 놓으면 일정 부분의 셀 그리고 그런 세포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의 셀로 네네. 그 세포로 재생이 가능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재생 치료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속 안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현대인의 화두는 병이죠. 그렇죠. 이 병은 현대인에게 크게 성인병, 4대 성인병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만. 이전에는 병이 아니었지만 네. 가정의학과가 20년쯤 전에 새롭게 질병으로 정의한 비만, 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이렇게 4대 성인병들을 네. 항산화 치료를 통해서 약물의 양을 줄여가면서 네. 세포 적성을 줄여가면서 네. 건강하게 병으로부터 어. 완치되고 네네. complication 그러니까 합병증 없이 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 치료를 어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재생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예, 첫 번째는 피 검사가 예. 되겠습니다. 네. 자, 피 검사 하시니까 그러면 나에겐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제가 원장으로 있는 제 클리닉에서는 네. 환자한테 이중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6개월 안에 받으신 피 검사 네. 또는 보험이 혹 없으시더라도 워크인 랩에서 네네. 이렇게 받으시면 저희 같은 병의과 랩에서 피 검사를 해드리죠. 네. 그럼 그 피 검사 종이만 있다면 저희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네. 저희 클리닉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장 최신의 세대의 체성분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지난밤 내가 라면을 먹고 잤는데 이게 네. 부종일까 진짜 살일까 궁금하신 분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세포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정말 지방으로 변환될 것들인지 네. 아니면 나는 근육이 많은 체형인데 앞으로 어떻게 다이어트나 내 성인병을 관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네. 피 검사와 체성분 분석 장비 두 가지만 있으면 네. 제가 그 어떤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예. 병기과 의사로서 소견을 덧붙여서 예.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토탈하게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죠. 어떤 체질인지, 네. 먹으면 무조건 살로 가는 체질인지, 네. 아니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인지, 네. 아니면 또 이게 근육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노화, 항산화 이제 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 항산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네.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자면 예. 산화와 환원이라는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먹는 모든 생물학적 행위들, 네. 음식을 먹고 술을 네. 마시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기타 여타 입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어허. 내 몸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네네. 산화의 작용을 거칩니다. 여러분들 철 아시죠? 네. 철은 단단하죠. 그래서 칼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 그걸 일종의 부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녹이 씁니다. 네. 녹이 쓰면 기능을 상실하고 부러지게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간의 몸은 창조될 때부터 10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기관을 이루고 네. 기관이 바로 인간의 몸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그 세포들의 모양은 다 각기 다르지만 네. 그 세포들이 하는 생명의 활동은 모두 동일합니다. 핵이 존재하고 그 핵 안에 DNA가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핵 바깥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 발전소를 거쳐서 저희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로 쓰이는데 네. 먹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산화작용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열 에너지를 내고 방출이 됩니다. 소변과 그리고 변으로 예. 체외로 배출이 되죠. 그렇죠. 이게 산화라면 네. 이 산화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을 늙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산화작용, 즉 영어로는 oxid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산소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유기체 생물인 인간은 어허. 산소를 들이마셔서 인간의 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을 소화를 하죠. 한 다음에 네. 그것들을 바로 이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늙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 늙게 만드는 것들이 네네. 세포 대사에서 나온 부산물 때문입니다. 네. 그 부산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활성산소, free radical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들뜬 분자적으로 아주 unstable한 들뜬 상태거든요. 네. 이게 바로 1970년대 자동차 같이 범퍼카 같아요.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느릿느릿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주위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범핑을 하고 어허. 그 부분에 세포 적성을 일으켜서 건강한 세포도 죽게 만듭니다. 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골수, 예.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세포를 그렇죠.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 골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네. DNA에 있는 말 때리는 텔로미어는 짧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 재생 횟수만큼 텔로미어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 늙게 되는 것들은 네네. 내가 너무 많이 먹든지 내가 산화작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노화의 작용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라 볼 수 있죠. 네. 그 일례로 예. 일본인들 중에 장수마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소식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뭔가 많은 행동을 했거나 특별히 좋은 비타민을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게 먹으면 산화작용이 덜 발생하고 아. 그러니까 노화가 더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저희가 사는 미국에서는 먹는 걸 줄일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럼 정기적으로 예.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이 프리 레디컬이나 부종을 일으키는 여러 염증인자들을 정기적으로 혈관에서 청소를 해낸다면 네. 저희 세포가 건강하게 그 자연의 수명을 다 살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화를 더디게 만드는 행동, 네. 바로 안티에이징입니다. 바로 아. 항노화라 볼 수 있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항노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예. 저희들이 보이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템셀이나 PRP 생물학적 제제를 통하면 네. 바로 눈에 보이는 세포의 재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치료 함께 한다고 하는 오늘 주제가 제가 들고 온 주제가 IV 테라피의 일종이긴 한데요. 네. 속을 치료하는 항산화 치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 이유는 겉만 치료를 해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미용적인 차원을 떠나서 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젊어지기 위해서 스템셀 치료를 얼굴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콜라겐 인덕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콜라겐이 안에서도 차올라서 세포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세포 재생을 일으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분입니다. 자, 콜라겐이 발생하기 위해서 재생되기 위해서는 바이타민 C라는 필수적인 비타민 C가 조효소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용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훨씬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고용량이 순식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적절히 필요하고요. 네. 용량도 적절히가 필요합니다. 이 적절히에 대한 논의가 바로 네. 이 항산화 치료의 핵심 개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주기와 얼마만큼의 그 양을 넣느냐, 네. 투입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네. 그러면은 이 클리닉에서 재생 클리닉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흔히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비타민 제제를 5개에서 10개 정도 비타민 종류를 먹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로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때로는 충분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간을 늙게 만드는 6가지 요인을 대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다이어트, 먹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 운동,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술, 네 번째는 담배, 그리고 5번째는 스트레스, 그리고 네. 마지막 6번째가 수면입니다. 아. 이 6가지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인간은 노화가 가속화되고 병드는 단계를 지나서 노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각각의 100쪽의 세포까지 전달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효율도 떨어집니다. 네네. 소화기를 거치게 되면 20에서 30%, 맥시멈 30%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한계인데요. 네네. 이것을 바로 정맥을 GI를 바이패스,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정맥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직접 주입할 경우에는 물리학적으로 99% 이상이 흡수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용량을 예. 소화기를 통해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느껴서 그 음식을 다 드시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의 용량의 비타민과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는 10kg에 한 끼당 10에서 20kg 정도의 야채와 채소를 야. 드셔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의 부피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파이버가 들어있고 수분을 그렇죠. 머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정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같은 랩 시설에서 갈아서 그러니까 수분과 파이버를 제거해서 우리에게 알약 형태로 오는 것들이 네. 비타민 보충제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량은 WHO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네네네. 저희가 고도 산업화를 전 세계가 거치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미니멈 용량은 어떤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데일리 미니멈 어마운트를 정했고 그게 네. 하루 최소 권장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권장량이군요. 네. 그러면 그 최소 권장량도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화가 급속도로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내가 어딘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 어깨가 아프다. 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다음 날은 다리도 잘 붓는 것 같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속도 쓰린 것 같고 네. 노화가 되면 별별 병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대부분 50세 이상의 폐경기를 맞으신 여성분들이나 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드나 보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맞아요. 그것은 정답이기도 하고 또 정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정답이죠.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바로 속에 항산화 치료의 개념이 담고 있습니다.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청소를 해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범퍼카들이 끊임없이 시스템을 돌면서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아하.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예. 놔두면 암이 되는 것이죠. 위암이 위궤양을 거쳐서 위암이 네.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소화기 계통의 수많은 암들이 결국은 염증을 거치고 만성 염증이 놔두면 암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애초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독소고 이런 네. 독소들은 프리 레디컬이 주로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항산화를 통해서 이 몸에 이제 산화 작용이 자꾸 일어나면서 노화가 오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이 독소도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그런 독소들. 그리고 네. 현대인들은 이제 좀 밤에 이제 유튜브나 보면서 그렇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어. 인간의 몸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뇌는 예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제가 잠깐 이 노화에 관해서 당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네네. 지금 이거 연관이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탄산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네. 많죠. 뭐 그러니까 달달한 거를 찾거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콜라를 먹는데요. 네네.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네. 특히 미국인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당이 내 몸에 에너지로 왔을 때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네. 수험생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몸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30대 40대도 성인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네. 이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정제되지 않은 어허. 이런 단순 당의 과다 아. 흡입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네네. 뇌가 즉시 도파민을 분비해서 기분은 좋다고 느끼지만 즉시 또 하나의 시그널을 췌장으로 보냅니다. 높아진 당을 급격하게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아, 네. 쇼크 상태만큼 많이 분비하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초월 이상의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뇌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당 수치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이 몸이 엄청나게 많은 당을 먹겠구나 하고 그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미래에 있을 영양까지 계산해서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저혈당이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단 걸 먹으면 허기가 집니다. 즉시.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떡볶이나 이유군요. 예. 단 음식에 고칼로리 음식을 즉시 찾게 됩니다. 아니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맞아요. 예민해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아. 그럼 내 몸에 엄청난 염증인자가 분비되는 지방을 탑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악순환의 고리죠. 그야말로. 이 한국인들의 이 췌장 기능이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적 이렇게 많이 낮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일부 그래서. 사실입니다. 어, 유전적인 소양을 빼고 말 수는 없지만요. 자, 췌장 기능을 얘기하려면 췌장과 췌장의 건강과 인간의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자, 아나운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부분인데요. 오늘 바로 주제가 노화인 만큼 네. 췌장을 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노화의 정도는 인간이 그 사람이 일순간 평생 배출한 인슐린 양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병리학과의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네. 내가 먹은 당을 낮추기 위해 분비했던 그 인슐린 양만큼 내가 노화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네. 단 걸 찾게 되는 뇌가 작동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단순당 그리고 정제곡물 그 백미로 대표되는 네네. 정제곡물을 먹었을 때 당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럼 인슐린이 또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네네. 허기가 지게 되고 그렇죠. 저혈당 때문에 네. 많이 먹게 되죠. 네.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오고 혈압이 높아지고 예.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시면 영원히 이 병의 벗어날 고리에서 수 없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재생의학 클리닉의 닥터 김, 알렉스 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클리닉은 토렌스 델라모 쇼핑몰 근처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아니고요. 네. 쇼핑몰 근처에 있는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는요. 23332 Hawthorne Boulevard고요. 스윗 205 토렌스입니다. 클리닉 전화번호는요. 310-504-0206 310-504-020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환자가 있을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11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매일 저녁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퇴근 후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저녁 진료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하는 모토는 네. 한 환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자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희 네.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 시간 자체가 첫 컨설테이션도 당연히 프리지만 네네. 그분의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이 미국에 살면서 피 검사를 많이 받아요. 맞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내 이 몸에 이상이 없는 한 그 의사에게서 한 번도 자세한 설명을 피 검사에 대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맞아요.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저는 이게 전문이고요. 예. 누구보다 이거를 잘해요. 그래서 예. 제 클리닉의 가장 강점이라면 시간 제한 없이 네. 그리고 제가 그 환자의 그 모든 궁금증이 풀어질 때까지 그 피검사와 체성분 분석 장비를 통해서 네. 환자한테 무료로 첫 상담을 저는 때때로 네.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인생에 다시 없을 네. 자기 몸에 대한 토탈 컨설테이션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맞습니다. 내 몸을 잘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제 세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네. 재생의학 클리닉에 가시면은 그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요. 23332 Hawthorne Boulevard고요. 스윗 205 토렌스입니다. 클리닉 전화번호는 310-504-0206 310-504-0206번입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재생의학 클리닉의 알렉스 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클리닉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이 세포 대사, 이 셀 메타볼리즘과 노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선생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병리과 의사답게 저는 항상 세포와 그리고 DNA 유전자 염색체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의학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서양 의학이 저도 MD지만 이렇게 영양소라든지 이런 항산화 치료에 대한 이런 개념은 저희가 무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보충제와 더불어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 저희가 인지가 있었고 점점 그런 운동이 저는 미래에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태동하지 않았지만 이게 재생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의학의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세상은 세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바로 세포의 대사랑 관련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까 100조개의 세포라고 제가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뇌세포를 이루고 소화기 장기세포를 이루고 눈세포를 이루고 코, 입 모든 장기세포를 이루지만 그 100조개가 모두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네. 기능도 다르지만 그 세포가 하는 생명의 유지 활동, 메타볼리즘, 대사 활동은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이 먹는 음식을 치킨이든 피자든 먹는 순간 간에서 1차, 2차 해독 작용을 거쳐서 시스템으로 흘려보내고 장기를 통해서 흡수를 해내는데요. 네. 결국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포도당 단계, 즉 우리가 말하는 당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걸 저희는 생화학에서
해당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네.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이게 마지막까지 다 분해돼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면 32개의 ATP라고 하는 세포가 쓸 수 있는 달러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단계에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다면 네. 세포는 그 단계에서 대사를 멈춥니다. 어. 그러면 기능장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나는 만성 두통이 있는데 왜 예. 생기는지 모르겠어. 예. 진단이 없죠. 예.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걸 저희는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예. 진단이 없습니다. 예. 수많은 장애들이나 이런 기능성 장애들은 진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검사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세포 단계에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랬다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이력을 보시면 돼요. 내가 네. 과연 다이어트, 내가 식습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닙니다. 먼저 먹는 거예요. 먹는 작용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보면 되는데 네. 이 세포 단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 에너지 산물로 쓰여서 돈으로 변환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필수 단계들이 있는데 예. 그 단계들이 멈추는 세포 대사가 멈추는 단계에는 항상 비타민이 존재합니다. 비타민 1, 2,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알파 리포산이라 부르는 한국에서는 이걸 신데렐라 주사라 불러요. 이런 것들이 막혀 있고 적절하게 인간의 몸에 투여가 되지 않으면 네. 바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이로 넘어가는 세포 전달계와 TCA 사이클이 멈추게 되고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이런 대사작용이 멈추게 되면 그 즉시 그 세포는 기능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두통으로 발현이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소화장애로 발현되고 어떤 사람은 만성염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포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치료라 하는 말은 적절하게 IV를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네. GI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화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정맥으로 통해서 세포까지 그 영양소를 쏴주는 건데요. 네네. 이 단계가 바로 핵폭탄 단계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적은 용량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조금 섞어놓고 이게 바로 IV다 하고 하면 아까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거의 플라시보 효과밖에 없는 단계예요. 어허.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느낌적으로 맞습니다.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이 역치를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초울트라 고용량을 써야 되고 이것들은 논문에 의거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병리과 의사로서 이 많은 논문들을 한 150가지의 논문들이 제가 제 하드드라이브에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 일일이 보고 제가 그 제약회사마다 오즈몰 레리티라고 하는 그 용량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네. 저만의 이런 브랜딩을 위한 이런 솔루션들을 제가 개발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예. 성인병들이 이미 있는 환자들에게 뭐 10회에서 20회 투여했을 때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치료를 받으실 때 한 번의 치료로는 많은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네요. 한 번의 네. 치료라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어서 네네. 겨드랑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무슨 증상이 발현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수액을 맞고도 한두 번이면 뚜렷한 증상의 호전을 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아득히 넘어서 네. 내가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내가 당 수치가 높아 전당뇨 또는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이미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 전 피검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대조군 삼아서 네. 10에서 15회 치료를 위클리 매주 한 번씩 와서 고용량 항산화 치료를 한 다음에 예. 서너 달 뒤에 피검사를 끝나고 나서 했을 때 예. 25%에서 50%가량 나쁜 질환 그러니까 당이면 당 그리고 LDL 수치면 LDL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치로 이제 이게 입증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 항산화 치료가 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큰가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은 내 몸을 산화시킵니다. 네. 철이 부서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네네. 산화가 되는 순간 공기 중으로 CO2가 내 호흡으로 나가게 되고요. 네. 몸에 쌓이는 것은 암모니아로서 정제가 되고 결국엔 소변으로 배출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지만 세포가 죽고 대사를 마치고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세포가 세포 자살의 형태나 프리 레디컬 때문에 공격받아서 죽게 된다면 네. 부정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키드니가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과도한 일을 해야 되고 간도 해독장애를 위해서 과다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검사 수치상 리버 수치도 올라가고 키드니 펑션도 떨어지게 되고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그렇겠네요. 초입에 돌입하게 되는 예, 것이죠. 예. 장기가 부전하게 되는 그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장기로 인한 그 장기 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산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간이 부족하게 되면 장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키드니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성인병의
직접적으로 그렇죠. 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산화 치료가 노화 이외에도 인체에 또 다른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IV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IV 그리고 IM 근육 주사 그리고 PR로 넣는 subcutaneous 샷까지 한꺼번에 콤보로 네. 제가 개발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IV 정맥으로 드립을 한다는 게 치료의 핵심인데요. 네. 이 치료에 들어가는 것들은 노모셀린이라고 하는 생리 식염수입니다. 네. 인간은 대사에 필요한 게 소듐과 포타슘입니다. 바나나에 포타슘 K가 많이 들어있죠. 한국 분들은 칼륨이라고 이해도 하고 예. 소듐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같은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인간이 혼수 상태하고 빈혈이 일어나고 이렇게 떨림형 증상이 일어납니다. 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만성적으로 디하이드레이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만성적으로 소변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예. 인간의 몸은 디하이드레이션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이렇게 산성화된 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여기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처방하게 되면 두통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지럼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액 용액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수액이라고 말하면 NAD 수액이 있습니다. 비타민 B3 전구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뉴로 프로텍션 그러니까 저희 수초 이런 뉴런이라고 하는 네. 인간의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에는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수초 피복 그러니까 전선의 피복 같은 거예요. 피복으로 쌓여 있는데 네. 이런 피복들이 성인병들이나 그리고 유전적 원인 때문에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피복이 전선이 벗겨집니다. 아. 벗겨질 때 스파크가 튀죠. 네. 스파크가 튀는 것들이 이상한 기분 이상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신경장애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치매, 알츠하이머, 네. 그리고 파킨슨, 그리고 아. ALS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루게릭 병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유전적이지만 그런 네. 것들이 발현되는 것을 저희는 후생 유전체라고 하는데 네. 이 후성 유전체는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수면이 부족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족력이 없는데 네. 우리 엄마는 당뇨인데 나는 당뇨고 내 동생은 당뇨가 아니야. 왜 내 동생은 아니고 나는 당뇨일까?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유방암이 없는데 왜 나는 유방암일까?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 단계에서 이해해야 되지만 네. 유전자가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지는 이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나의 섭생과 운동 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항산화의 개념과 묶어서 얘기한다면 예. 적절하게 이렇게 신경 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영양소를 통해서 즉시 환원시켜서 물로 변환을 시키고 영양소를 공급해서 세포 대사를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게 만든다면 네. 기능 이상이 네. 사라지고 네. 기능 이상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세포만 남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생의학은 한국에서는 좀 활성화가 돼 있나요? 아니요,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차병원이라고 하든지 특별한 예. 강남에 있는 특별한 소수의 병원들이 VIP들 소위 이렇게 조금 고위층, 네, 고위층이나 재벌. 돈 많으신 분들을 위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토렌스에 이 클리닉을 차린 이유도 네.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한 이유도 첫 번째 있지만 네. 제가 지역 사회에 있어서 돈보다는 좀 이바지하고 싶은 면이 제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개념들을 조금 형이하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대중들에게 조금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원장인 제가 직접 진료를 하고 네. 그리고 그 본인 몸에 대해서 토탈한 솔루션을 피검사를 바탕으로 체성분 분석 기계를 바탕으로 단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쯤은 그분들도 그분 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 비싼 돈을 주고 미국에서 의료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어떤 분들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맞습니다. 부분의 연결고리의 갭을 제가 메꿔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기에 재생의학이라는 화두는 참 매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레지던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오픈해서 진료 과목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례화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병리과 의사로서 저는 제 지식을 세포와 유전자 단계까지 그것을 네네네.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무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던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희 이
몸에 이 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의 이제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사례를 들자면 네. 대표적으로는 성인병 질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연령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인간의 노화는 세 번의 파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34세, 두 네. 번째는 60세, 그리고 네. 78세 이렇게 저희가 노화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렇게 세 번의 웨이브가 있다고 네. 여겨지는데요. 네. 이럴 때 인간은 급격하게 한 번씩 노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노화를 할 때 제가 유추를 하는 게 이런 노화의 원인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항산화 치료와 관련돼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6대 항산화 요소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네. 그리고 비타민 E, 무기셀레늄, 그리고 코엔자임 Q10까지 그걸 확대한다면 NAD라고 하는 특수 영양소까지 뽑을 수는 있겠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만든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용량을 써서 쓴다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첫 질문에서 제 클리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한 1년 전쯤인데 네네. 그런 영양소를 썼을 때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당 수치가 저희가 지난 3개월간 당신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아는 지표는 당화 혈색소 히모글로빈 A1C 수치를 봅니다. 네네. 그 수치 이전에 그 당뇨의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당에 민감하세요. 네.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서 125 정도까지를 전당뇨라 보는데 네네. 전당뇨에서 그러니까 120 이상이면서 126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당뇨가 올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더라인이네요. 그렇죠. 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감소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있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수액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투여를 하면 네. 보통 80에서 88까지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네. 당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항상 같이 오는 형제 같은 애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네. 고지혈증은 저희가 말한 대로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지만 LDL 수치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LDL 수치 때문에 스타틴으로 끝나는 이름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이런 약물에 의존하면 근육이 이제 상하고 이런 걸 횡문근 융해증이라 그러는데 그럼 네. 키드니 펑션이 망가집니다. 네네. 더불어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고갈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인간의 대사가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LDL 수치를 약을 만성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콜레스테롤 약은 절대로 만성적으로 오래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때 항산화 치료를 했더니 LDL 수치도 한 150 정도 되시는 분들도 110대까지 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13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두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 이렇게 되면 내가 먹는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의 약물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컴플리케이션도 예방할 수 있는 선순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이 약을 이제 많이 드시면은 그에 따른 이제 뭐 부작용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성도 생기고 네, 그래서 자꾸 맞습니다. 이제 그 도수를 높여야 되는 그런 게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네. 10회에서 12회 정도 이 수액을 맞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맥시멈 방문하세요? 일주일에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계산한 컴퓨테이션에 의하면 제 용량의 네. 수액은 일주일에 2번까지가 적절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경무에 시달리시는 고스트레스에 노출된 분이 아니라면 네. 일주일에 2번까지 번거롭게 클리닉에 오시게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샷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10회에서 12주, 그러니까 2달 반에서 석 달 가량 꾸준히 치료하시면 네. 제 수액에는 총 한 번 보시면 네. 꼭 첫 초진 환자일 때는 저희 간호사 선생님과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네.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환자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의료진이고요. 그렇죠. 네. 환자는 자기 몸에 무엇이 투여될지 알 권리가 있으세요. 이런 걸 맞습니다. 주장하셔야 됩니다. 네. 비싸게 200~300불 이상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하실 텐데 내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 수액에는 무려 15개에서 많으면 17개까지의 종류의 주사기가 놓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맥으로 쓰이는지 그 환자 앞에서 섞는 걸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정맥으로 투여하는지 IV 푸시라는 형태로 투여하는지 네. 근육 주사이든지 아니면 피하 배꼽 옆에 놓든지 그 네. 모든 것을 어허. 이렇게 컴플렉스한 형태로 한꺼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 수액을 맞으실 때마다 이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셔서 네. 언제 오실 수 있는지 네. 네,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310-504-0206 310-504
020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은 토렌스에 있는데요. 네, 델라모 쇼핑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23332 Hawthorne Boulevard 스윗 205입니다. 이 항산화 치료 외에도 닥터김의 재생의학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 재생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위 뱀파이어 시술이라고 하는 PRP를 얼굴에다 직접 주사하는 그런 주사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그런 거부터 이제 얼굴 피부 재생,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바로 흉터 치료입니다. 미용을 넘어서 흉터를 치료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는 환자들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어허. 이걸 치료할 때는 스템셀도 예. 중요하지만 스템셀을 번거롭다면 PRP가 중요한데요. 네네. 이 PRP는 대부분의 PRP 시스템은 치료적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을 농축하는 효과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은 논문에 검증된 치료 시스템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네. 환자분들은 PRP 하는 클리닉에 가서 여기는 어떤 장비를 쓰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로 피부 재생도 하고 네. 그리고 탈모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클리닉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재생 치료와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성인병 치료로 위고비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성인병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우선 급선무기 때문에 네. 뭐 킴 카다시안이나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위고비를 저희가 아는 그 위고비라는 브랜드가 아닌 제가 제네릭 네임으로 네. 제가 그 값에 몇 분의 1의 가격만 받고 제가 이렇게 성인병 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 클리닉에서 네네. 항산화 치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affordable하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교육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네. 클리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전화나 그리고 상담을 잡아주시면 모두 무료니까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프로모 차원에서 네네. 수액을 저희는 원래 수액이 좀 비쌉니다. 네. 너무 들어가는 게 놀랄 만큼 많아서 400불에서 450불인데요. 네. 200불에 저희가 프로모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인데요. 전화 310-504-0206 310-504-020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의학 클리닉, 닥터김의 재생의학 클리닉은요. 토렌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델라모 쇼핑센터 근처인데요. 23332 하톤 블러버드 스윗 205입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좋은 정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칭찬이 많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